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신영진입니다. 식품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영자금 예치금 이자 및 도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문화 개선 사업과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조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381만 4,304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 3억 5,032만 6,424원에서 당해년도 사용액은 2억 4,450만 1,7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9,963만 9,028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결산안 설명자료 1조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744만 9,280원과 그 외 수입 129만 7,144원, 과징금 수입 3억 1,362만 원, 도비 보조금 2,796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9,381만 4,304원으로 총 6억 4,414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 설명자료 2쪽 지출 결산입니다. 일반 예치금 3억 9,963만 9,028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8만 5,190원,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4,310만 원 및 공공운영비 560만 2,86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59만 9,6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1,884만 8천원,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278만 3천원 및 공공운영비 281만 4,900원, 기타 보상금 4,381만 7,500원으로 총 6억 4,414만 728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최승혁 의원님. 의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30% 이상 기금만? 네, 이따 할게요. 또 다른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제가 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이요. 당초에 지금 사회 수입으로 1억 5,800을 했는데 수정이 한 3억 1,200으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혹시 왜 그럴까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저희 작년에 과징금 수입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난 경향으로 인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과징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마이크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까이 대시고. 네. 이게 과징금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는 첫 번째가 이제 매출이 높은 데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일이 생겼을 경우에 높다거나 아, 네, 아니면은 아무래도 영업 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처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거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매출이 높은 데서 영업 정지 건이 있어서 과징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높은 게 저희가 뭐 작년 같은 경우 사업 자체를 이렇게 적발하기 위해서 뭐 일제 신고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일상 평이하게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안 자료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 결산 총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 2월 및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4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77억 5,039만 3천 원으로 지출액은 74억 4,927만 2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금액은 7,076만 2,760원, 집행 잔액은 2억 3,036만 10원,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1.1%, 96.1%, 집행잔액 비율은 3%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변경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협력약국 운영 지원 사업의 민간 경상보조금 7,200만 원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및 조직 운영 외 33개 사업으로 총 2억 3,036만 10원,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034만 2,560원, 지출잔액 1억 9,001만 원, 1억 9,001만 7,4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건위생과장 박선욱입니다. 이게 작년에 의사가 2월까지 진료를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의 미집행,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 채용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한 거에 대한 그 잔액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추경에 감을 했는데 또 마저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감을 못해서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5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나요? 지금 25년도에는 3억 6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쨌든 미집행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왜 미집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의사 채용이 안 돼서 중단돼서 보조금이 그 이유 하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인데요. 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 지금 에이즈가 현재 72명입니다.
이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좀 이 음. 정도 수준인가요, 매년? 좀 계속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아,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이거는 뭐 완전 치료는 없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도 이렇게 세워놔야 되고 회복비나 뭐 의료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를 병원에서 저희한테 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진료비나 뭐 약값 네네. 이런 요 정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인데요. 이 제일 첫 번째 건데요. 이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인데 이게 목표가 100이었는데 실적이 140 나왔어요. 이 목표 산출 기준이 좀 있나요? 저희가 매년 10회에 걸쳐 매회 20명씩 대상자는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모집을 해서.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가 일반 시민의 아니면은 응급 자동 충격기를 설치해 놓은 장소라거나 학교 뭐 교사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특정하게 조금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법적으로 교육 받으시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회고 1회 20명 정도면 한 매년 200명 정도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실적이 140이라는 건 140명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10회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 네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네. 이게 20만 명 중에 교육을 매년 100명, 140명을 받는 게 좀 수치가 적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협업을 해서 세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집중 교육을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소방에서는 한 해에 뭐 4-5천 명씩 10,000명 이상씩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별로 좀 교육 형태가 약간 틀리게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을. 아는데 네네. 소방서는 소방서인 거고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시청에서는 100명으로 잡은 게 수치가 너무 적어 보인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네, 네. 수치상으로 보면 2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어찌됐든 조금 세밀하게 그런 집중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네네네.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 네, 뭐 이건 제가 네네.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수치가 좀 너무 작아 보여서 맞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네네. 그래서 목표는 또 100명으로 잡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목표는 200명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목표 목표가 100명은 좀 맞습니다. 잘못 잡힌 목표 200명 같습니다. 목표가 맞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실적은 140 나온 거는 어쨌든 실적이 좀 떨어진 거네요. 목표보다. 잠깐만, 그건 세부적으로 아니 이게 200명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타한 거잖아요.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예. 네, 의학관리팀장 송뉴스입니다. 이 23년도 달성 성과 100하고 24년도 달성 성과 100은 100%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목표는 200명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4년도 보면은 200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했고 그때 교육을 받은 분은 263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서 그 140%로 나온 겁니다.
아, 퍼센트니까 명이 아니고. 네네, 100명이 아니라 네네. 10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네,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일단 이 설명 자료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목록 적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했던 부서들은 이게 없어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세입에서요, 그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전에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보건행정팀장 김종용입니다. 이 사업이 그 저희 보건진료소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작년 3월달에 네네. 도청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작년 그때 3월에 신청을 한 다음에 네네. 이제 국비가 보조가 됐는데 네. 그거를 보태미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 어쨌든 본 예산 그 편성할 때는 알 수가 없었고 작년 3월에 그 내시가 결정이 된 건가요? 추가로 된 겁니다.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 외에 네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그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의료 회복비, 그다음 방역 소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1,900만 원, 1,200만 원씩 있는데 요런 거는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죄송합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이 3,600이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이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2,100만 원은 기타직 보수로 나오거든요. 요런 거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명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3명의 인건비를 그 2022년도도 그렇고 3년도 계속 내려보내 내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해서 올해는 아예 예산을 삭감해서 한 명분을 삭감해서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수요에 따라서 내시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수요를 2명으로 했는데도 네네 3명분이 맞습니다. 내려와요? 네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공문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보내서 제발 우리 2명이니까 2명분만 내시를 좀 내려보내달라는데 아마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각각 나눠서 그냥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냥 묻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도 그런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이 다른 예방접종 접종률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경향이 저희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나요? 전국적으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요거 먼저 질의 전에 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라는 걸 오늘 신문에서 봤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여쭤보는데 그 질병이나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제 생계가 끊겼을 때 혹시 이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도 혹시 연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고로 다쳤을 때 일용직이니까 급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배달 특히 하시는 분들, 요건 어느 사업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마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그런 노동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 노동 관련 부서 쪽이 아마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지금 제 자료가 지금 2024년도 결산서가 있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도 있고 또 2025년도 예산서가 3개 있거든요. 먼저 제가 그 아까 최승희 의원님께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소아 청소년 야간 진료 협력 약국하고
야간 진료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이 최초에 작년도에 시작된 겁니까? 3월 달부터? 소아 청소년은 2023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협력 약국은 2024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진료는 2023년도에부터 한 3년 거고 10월부터 네. 10월부터 한 거고 약국은 24년 5월부터 5월부터 하신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집행률을 보면은 야간 진료 운영 사업은 69.8%가 돼 있고 집행 잔액이 한 30% 돼 있고 반대로 협력 약국은 그 반대로 집행률이 37%고 잔액이 62.5%거든요. 이게 이제 교차가 됐는데 이제 진료를 안 하실 때 약국은 그 동시에 멈춰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거는 진료를 안 하는 3월부터 10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약국은 늘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협력 약국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지정을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이 쉬면은 약국도 쉬는 게 당연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공공 심야 약국이랑 같이 병행해서 한 약국이 했는데 저희가 조건을 달 때 왜냐면은 공공 심야 약국 지정이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에서 그런 조건 협력 약국이랑 같이 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별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야간 진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추경 때 2억 9천을 감액하셨거든요. 전년도 재작년도에는 총 예산이 6억 5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액해서 이제 올해 3억 5천 작년에 3억 5천 8백이 됐는데 거기 또 잔액이 또 1억 8백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2025년도에 그게 이제 2월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이 아니요, 그냥 지출 잔액으로 예. 남아 있습니까? 근데 여기 2025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은 또 6억 5천이 잡혔거든요. 올해는 또 3억 7,652만 원이 됐고 여기에는 그 1억 800만 원이 이제 안 들어온 상태네요. 네, 잡혀만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주신 결산한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면 합계가 나와 있고요. 이제 사업명하고 저희가 목하고 세목 코드별로 보려고 요 서식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조직 운영을 한번 보시면 203-03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이렇게 갖고 본 예산에 330을 계상하셨고요. 4회 때 600만 원을 추경해서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현액이 다시 330이 되고 지출액이 235만 6천 원인데 그 집행한 잔액이 94만 3,5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28.6%입니다. 이게 뭔가 오타가 있는 건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네. 삭감한 거 빼고 330만 원이 최종 남아 있는 예산. 그럼 본 예산이 930으로 적혀 네,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 그 결산서 회계 자료에다 내주신 결산서 책자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 현액을 한번 보시면 예산 현액은 본 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거기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까지 합하셔야지 이 금액이 되는 건데 지금 그 계산은 전혀 안 해놓으시고 본 예산 거를 그대로 갖다 다 긁어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식에 있어서 지금 수치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봐주시고 물론 아까 황윤희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서식적으로 뭐 맨 위에 머리글 해주신 거는 맞기는 한데 수치가 다 잘못됐다.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건강증진과는 팀장 인사 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석관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미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영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정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네, 그럼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7억 3,788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63억 1,907만 8,230원이며 2월액 1억 2천만 원, 보조금 반납 금액은 1억 7,852만 4,290원, 집행 잔액은 1억 2,027만 8,48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93.8%를 지출, 1.8% 2월 1.8%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변경으로는 대면 금연 상담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 감소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공공 운영비를 감액하여 행사 운영비 및 사무 관리비로 각각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시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사업으로 명시 2월, 사고 2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비 2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도시 사업의 71개 사업으로 총 1억 2,027만 8,48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332만 6,180원, 지출잔액 695만 2,3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 회계년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건강증진과는 그 집행률이 매우 높고 잔액이 0.018%인데요. 근데 그 2월액은 뭐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쨌든 그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요조사 같은 거나 우리가 내시를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할 텐데 그런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을 보고하시는 건가요? 거의 그냥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구 네. 대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냥 일괄로 내려주는 거예요? 네네. 뭐 인구 대비 이렇게 내려주나요? 그 수준으로 다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금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그런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되게 기계적으로 내시를 내려주는 거네요. 이제 중간에 수요 조사를 하긴 하는데 네네. 그게 크게 반영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시군별로다가 인구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암 의료비가 좀 많이 남은 이유는 그
저기 지급하는 사람이 수급자고 저 차상위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하위 50%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료분에 대해서 계속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에.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수요 조사 방식이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더 인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인원이 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삼 예, 모자보건팀장 권종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수요 조사를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월 지원 인원을 저희가 이제 파악해서요. 그 월별 지원 인원을 남은 월별 지원 인원을 파악해서 남은 개월 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측정해서 도로 이제 그 예산을 남은 인원에 맞게 요청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이 정도의 지원 인원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원한 인원에 대비해서 집행한 금액도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 남은 소요 예산액을 저희가 예상해서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어쨌든 상반기에 이 인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일반 시민들 중에 신청이 들어와야 그 인원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 이제 이 모든 대부분의 이런 지원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어쨌든 도에서 또 남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수요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행정력 낭비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희도 지금 또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좀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세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감액해달라고 하면 예. 잘 되나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영은 왜 안 되는 건가요? 행정력이 딸려서 그러는 건가요? 도에서?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거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여쭤봤고요. 그 건강증진과 정책 목표에서 성과 지표에서 걷기 챌린지 목표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를 60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68이 나왔어요. 이 걷기 챌린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달달이 2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2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월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워크온이라는 그 사이트 거기에 우리 그 커뮤니티를 인원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월 하루에 8,000보씩 뭐 20일간 성공을 하면 저희가 주는 상품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걷기를 좀 유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루 8,000보씩 20일 20일 정도를 동안. 가면 한 네, 달에 네, 그래서 성공한 비율이 68%입니다. 참가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월 대충 몇 명 정도 되시나요?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 명. 네. 꽤 많으네요. 어쨌든 그 아까 보조금 반납금에 있어서 이게 저희 홍보 부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니다. 자신 있게 네.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탁을 주면은 그 이 결산서에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그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탁을 제가- 주면은 예, 잔액이 맞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저희가 이제 감사를 가서
이제 지적을 해야지만 그때 반납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감사를 한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에 잡아내지 않으면 한 번 기간이 넘어가면 그때는 더 어렵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이 결산서만 보면 이제 수치상으로 그냥 반납 집행 잔액이 없으니까 너무 깔끔한 겁니다. 수탁 기간은.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부서나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고. 근데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증진과 같은 경우는 추경을 4번 하셨거든요. 네, 4번 하셔갖고서 나름대로는 맞추시려고 하셨습니다. 67억이나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적극 행정하시려고 맞추셨는데 단적으로 이제 암 환자 관련돼서 또는 이제 포괄적 보건 서비스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그 관련해서 여쭤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추경 3회 때 3,777만 원을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남은 건 또 집행 잔액이 한 1,300 남고 보조금을 또 1,800 또 반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그 예산 작업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추경 때 좀 덜 하시든가 덜 하신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사업 내에서 옮겨서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효율이 훨씬 높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얼마를 달라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돈을 다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든 저렇게 내렸든 간에 일단 써야 되는 겁니다. 반납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그게 줄 수 있으니까 물론 막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줬다는 건 무슨 수치상으로 내려준 거 아닙니까? 거기 근거해서. 그 암 환자 의료비는 약간 한 3년 전만 해도 모자랐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네. 해마다 모자란 이유는 그 건강보험학과 하위 50%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많아서 거의 그 전해의 거를 본 해에 3월달에 다 지급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도에서 그 하위 50%를 지금 여기서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까? 수급자하고 상위 계층에만 좀 원활히 지급을 좋습니다. 해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지금 하는 과도기입니다. 도비든 국비든 간에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네.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이제 포괄적 보건 서비스는 이제 국도 시비가 이제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그 집행 잔액에서 또 보조금 잔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고위험 죄송합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또는 미수가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이거는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반납이 다 된 겁니까? 혹시나 또는 수요층이 적어서 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해서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저희 미수가나 선천성 이상화나 아니면 난청은 병원에서 일단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대상자인 경우에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 미수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 대상이 그 키로수마다 달라요. 1kg 미만이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2kg, 2.5kg 되면 3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그 키로수대로다가 하는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한 명이 3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전혀 안 미수가인 되는 경우 거네요.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럼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만 가지고 그 자료만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미수가라고. 그러면 그렇지 저희가 않은 그거에- 경우는 지급 못 받습니까? 예를 들어 미수가를 둔 어머니가 계신데 병원을 거치지 않고 어떤 근거 물론 갖고 가겠죠. 그런 경우도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제 말씀이 그래서 그 미수가나 선천성 이상화 같은 경우는 이 부모님들이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네. 그래서 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아파서. 근데 그런 분들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혹시 폭넓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거는 기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성 관내 산부인과 이런 데다 다 지금 홍보를 했고 홍보니까. 보도 자료도 냈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점점점 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네. 이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같은 게 반납이 되는 거 보고 좀 많이 아쉬워서 질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인데요. 이게 101-02로 해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처음에 이제 7,612만 원을 했다가 2차 추경 때 늘리고 다시 4차 추경 때 이제 반납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보조금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보조금이 한 3천 정도가 돼서 거의 반절도 채 못 쓴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인건비는 그 생애 초기 인건비가 그 2명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한 명이 퇴사를 예, 하셨어요. 퇴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잔액이거든요. 그럼 중간이라고 하면 중간부터 해서 그럼 말까지 6월에 없으셨던 퇴사를 거예요? 했기 때문에 네. 6개월치. 네. 그래서 6개월치를 지금 반납을 4차 때 하셨네요. 이제 채용이 안 돼서 그때까지 네네. 가지고 계셨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인 돌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혜 노인돌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윤빈 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석한 전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인철 미양면장입니다. 그럼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노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576억 1,341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1,498억 6,252만 1,940원이며 2월액은 3,558만 7,520원, 보조금 반납급은 21억 2,453만 2,410원, 집행 잔액은 55억 9,077만 7,1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5.1%, 2월액은 0.023%, 집행 잔액은 3.55%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경로당 운영 및 환경 개선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로 편성된 1,000원을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의 의료 및 회복비 5,728만 2천 원은 지원비가 수기 지급에서 공단 예탁 지급으로 변경되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34만 8천 원은 미등록 경로당 양곡 배송을 위한 택배비 확보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8,446만 8천 원은 보조금 지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 833만 9천 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천 원은 사업비가 부족한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 12의 사회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지원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의 시설비 5천만 원은 공사계약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지출을 위하여 시설 부대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돌봄과 건강증진과와 지역보건과에서 노인돌봄과로 조직 개편되어 138건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 점검에 따른 냉난방비 수리가 불가한 경로당에 냉난방비 구입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환경 개선의 민간 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예비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4,12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고 2월은 경로당 신축사업 사업비는 2억 988만 원으로 안성 3동 당황 1통 경로당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558만 7천 원 2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2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노인통합돌봄 사업 등 49개 사업으로 총 55억 9,077만 7,13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7,783만 1,040원, 지출잔액 51억 1,294만 6,0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 위원님. 그 세입에서요. 그 노인돌봄과 보건의료 수수료가 예산 현액은 없는데 징수 결정액이 3억 4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 수납을 했고 왜 이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학위원장 손인철입니다. 저희가 과가 이제 변경되면서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이제 진료비 수입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세입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과 개편되면서 예. 보건 원래 무슨 과에 있었던 거?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에 있던 건데 이거 세입 원래 건강증진과였는데 이제 노인돌봄과로 이제 보건진료소 소관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세입 부분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세입이 이렇게 안 잡혔으면 이제 편성에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이제 세입을 이제 잡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자 수입, 기타 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게 5,700만 원이 넘는데요. 요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잡기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제가 기타 한번 그 내용 저희가 확인해서 네네.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뭐 내년 본예산 5,700이면 뭐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세입에 편성이 돼야 이제 쓰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기초연금이요. 그 뭐 944억 예산 잡았다가 920억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반납금이 한 20억 되는 거거든요. 이거 노인 기초연금 이렇게 20억 정도 반납하고 3억 8천 정도 잔액이 남을 정도로 변동성이 좀 있나요?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요? 네, 그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자금을 교부받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월별로 저희가 수요조사 집행 실적을 저희가 이제 도를 통해서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네네. 도에서도 이제 그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 어떤 변경 내실 요청을 해도 네네. 저희 쪽에서 가미되면은 다른 시군에 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도에서도 그걸 수요 조사를 반영하기에는 어쨌든 도에서도 또 돈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도 또 나누거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부로부터 이제 총액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 금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초연금은 매년 이 정도 반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에 대상자 수도 많고 네네. 또 이제 그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가 약간 이제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한 일정 부분 좀 여유 있게 그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 기초연금 전부 동일하게 드리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그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이죠. 네. 그 몇 퍼센트까지 드리는 건가요? 중위소득? 전체 65세 이상 중에서 한 65% 정도가 현재 수급자로 되고 있고요. 예. 그건 좀 점점 늘고 있기는 한 건가요? 예, 계속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그 1,000억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억 정도 예산 잡으셨다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GS 시니어 편의점에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각각 1,500 정도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저희가 GS 편의점 1호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2호점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본 예산에 네. 그 창업 준비금이 3천만 원인데 그 예산을 이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 중에 그 편의점이 이제 빈 점포가 나오게 되면은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이제 세웠다가 원래는 이제 그 하반기에 추경 때 감액을 보통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점포가 나왔는데 그 점포가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GS 본사하고 24시간 운영하게 되면은 그 수익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해도 그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시간 제한을 24시간 풀로 못 하고 한 뭐 밤 10시나 이렇게 하는 거로 조정을 계속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추경에 감액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사업 준비금 갖고 있는 건가요? 올해는 저희 편성 안 했습니다. 이 2차로 할 계획 없어진 건가요? 일단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24시간을 전제로 나오고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 현재 하고 있는 데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호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4시간 운영이란 조건은 누가 제시를 하는 건가요? 본사에서 그 점포는 24시간으로 GS에서요? 네네. 그러면 편의점 그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GS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나오는 점포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제 그럼 이건 다른 지자체에도 GS 편의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경기도 내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24시간 하나요? 이게 점포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본사의 방침이. 네, 그 우리 지역에서 위치가 24시간, 그러니까 이 점포는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엔 좀 안 맞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그 결산서상에 그 50억 406만 6,450원이 됐거든요. 이 자투리 금액을 이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자로 보면 네. 되겠습니까? 이게 최초 사업 시작부터 취소까지가 3년 정도 됐습니까? 그 지배 전달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3년 이상 됐습니다. 예. 지산됐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전국에 치매 안심병원이 몇 개가 있나 봤거든요. 근데 18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2개 신설되는 거 포함해서. 근데 더 공교로운 거는 2년 내에 다 개설됐다는 겁니다. 2021년, 22년도부터 23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전국에서 다 수혜자 했을 거 아닙니까? 병상도 지금 다 합하니까 1000병상이 되거든요. 1000개 되는데 이렇게 잘 될 것을 너무 아쉽다는 거죠.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전에 만약에 개설됐다면 저도 이해를 했을 텐데 저도 보니 너무 공교로운 거예요. 2022년, 3년, 4년. 그것도 보면요. 저희보다 훨씬 작은 시군에서 합니다. 화순, 또 익산, 익산은 비슷하겠죠. 또 상주, 부천은 좀 많겠네요. 또 청풍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이 추세를 보니까 안성도 참 좋았을 거를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사업이 몇 병상 정도 됐었죠? 16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저희가 요양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보호 시설 해서 한 150 정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 건데요. 다른 데는 주로 60병상 주로 많거든요. 안성에 좀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 또 드리는 거는 향후에도 이렇게 추세가 또 여기 등록 치매 환자도 2,000분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도 시장님께서 잘 선택하셔 갖고서 나쁜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또 알았으면 좋겠다면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최호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 그 보건소장님 혹시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통합돌봄 서비스가 어떤 건지. 지역사회의 돌봄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작년 3월달에 그 관련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준비 유예 기간을 두고요. 내년도 3월 2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금 현행으로는 어떤 복지와 보건의 서비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혜 대상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서비스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죠? 12군데인가요? 네. 네, 지금 예산 지원형은 12개소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형은 이제 35개였었는데 현재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추가로 공모 신청을 하고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가까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성시에서는 혹시 1년 이상 시범 사업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사례 관리라든지?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고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이제 그 건보공단하고 이제 같이 방문해서 네.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노인 돌봄과에서 직접 이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그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그 어떤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제 기존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 어떤 틈새 어떤 서비스는 뭐 예산이나 아니면 뭐 기부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편성해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특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특화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저희가 인지 저하자들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3개월 동안에 주 1회 방문해서 1대1로 어떤 이제 인지활동 프로그램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사 배달을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이면 이런 게 이제 법제화되는 거잖아요. 법제화 돼 있고 이제 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혹시 뭐 우리 그 뭐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노인돌봄과에서는?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형 같은 경우는 예산 이제 선정이 됐지만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시비로 편성 일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 지정 기부금을 활용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 예산이 되면은 이제 국도비 부분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일정 부분 사업을 선정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법이 시행되면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안성시에서도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별도의 사업을 안성에 맞춤, 그러니까 안성시에 맞춤 그 사업들은 좀 개발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제 이게 이제 그 돌봄을 이제 별도의 장소가 아닌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통합돌봄 서비스죠.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그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그리고 통합돌봄을 시범 사업으로 하여튼 경험했던 분들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더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3월 가서 또 이렇게 좀 혼란스럽지 않게 좀 준비를 잘 해서 이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도나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과 이용 전용 변경 이체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용 같은 경우 금액은 얼마는 안 됩니다만 승인 일자하고 지출 일자가 있는데 승인이 보통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용 같은 경우는 승인 일자가 12월 27일이고 지출 일자는 9월 19일이에요. 한 3개월 정도 먼저 지출을 하신 셈이고 변경 같은 경우를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랑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한 830만 원 정도를 갖다 하시는데 이게 이제 승인 일자가 12월 27일 거의 끝에 가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먼저 지출이 다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마무리 추경에 그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0원 단위까지 감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집행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추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예산 반납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도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었던 게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액이 4,2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이 4,121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수리 불가한 냉방기에 대한 구입비 지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변경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도 지금 800만 원 정도를 냉난방비로 돌렸고 경로당 뭐 다른 거는 뭐 너무 작은 금액이니까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양곡 지원에서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법정 운영 보조로 해서 8,400만 원이 이게 또 변경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 결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지금 9억 5,7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 추경 때 1억 1천 정도를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로 이게 그런 것 같은데 항목이 이게 왜 이렇게 반납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리하게 왜 4천만 원을 이쪽 예비비를 일단은 쓰셨습니까? 네, 예비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비비는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그 폭염 관련해서 현장을 이제 점검했더니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연수도 지나서 이제 사용할 수 없어서 구입비입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 과목 자체가 달라서 기존의 그 예산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민간 사업 보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 자본 사업 예, 보조로 맞습니다. 들어가는 예. 거고. 네네. 그다음에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실 그 국도비 사업이 그 양곡 냉난방비로 하나의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네.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양곡비 구입비라든지 운영비 냉난방비라든지 이 부분을 쪼개서 예산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좀 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산 착오 예, 맞습니다. 때문에 예.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네. 이게 하나만 되면 나머지 게 다 막 정리가 안 되니까 보면서도 저도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희한테 주셨던 게 목하고 세목 코드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하실 때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꼼꼼하게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팀장님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 돌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 노인 돌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